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세라비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비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저도 비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좀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굉장히 그 비혼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이 되죠. 비혼주의, 뭐 비혼을 선언했다. 심지어 뭐 비혼링 이렇게 반지를 비혼링 그리고 뭐 비혼들이 하는 싱글 웨딩 또는 또 뭡니까 그 뭐 비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비혼들끼리 모여서 사는 공동체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페미니즘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 비혼이라는 어떤 그런 이 용어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좀 통용되는 그런 용어이고 또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비혼이란 무엇일까? 비혼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 그리고 비혼에 대한 정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런 비혼 문제로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그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저라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비혼이라는 말은 그 일본에서 그 건너온 용어라고 봐야 돼요. 그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법률혼이 아닌 결혼을 하지 않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비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내로 이제 건너온 거예요. 이 비혼이라는 용어가 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쓰임이 있을 때가 2010년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았죠. 10년도 채 안 됐죠. 비혼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일반적으로는 그때는 뭐 사용되고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은 용어인데 일부 이제 어떤 그런 사회 운동 뭐 사회 활동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또 이제 여성계 쪽에서 비혼이라는 용어를 이제 슬금슬금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10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또 비혼이라는 용어가 잠잠하다가 2015년 무렵에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영페미들이 등장하면서 비혼을 이제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비혼이라는 말은 결혼할 의사가 없다라는 그런 강한 용어예요. 그 우리가 뭐 싱글, 미혼, 독신, 또 솔로라는 용어는 사실 정식 용어는 아니죠. 콩글리시 일종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를 다 놔두고 비혼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 비혼은 더 강력한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더 강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죠. 미혼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미혼, 기혼 이렇게 쓰는데 미혼이라는 말은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죠.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미혼자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비혼은 더 강력한 거죠. 결혼할 의사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혼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건너온 용어고 2010년 무렵에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근데 요즘에는 이 비혼 링이라는 거를 저는 아니 이게 반지를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을 해요. 왜냐하면 비혼주의자들이 더 자신들이 그 의지 그 의사를 더 강력하게 뭐 다지기 위해서 비혼 링을 맞추고 뭐 이것도 또 이렇게 공동으로 또 맞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싱글 웨딩 나는 이제 혼자서 결혼식을 하겠다. 안 하면 안 하지. 또 싱글 웨딩. 일종의 어떤 그런 산업화 비슷하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비혼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또 만들어서 같이 살아요. 이거는 또 그 검색해보면 또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혼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재미난 현상이 뭐냐 하면은 비혼 공동체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비혼 공동체의 남녀들이 다 같이 살거든요. 공동으로 살아요. 근데 이 남녀가 비혼 공동체 안에서 눈이 맞아서 실제로 결혼한 커플도 또 있어요. 이런 현상은 이렇게 참 재미난 현상이죠. 비혼이면 아예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은 남녀가 그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그 자체도 그 아닌데 그것도 또 그렇게 모여서 또 살면서 또 눈이 맞아서 또
결혼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는 이 비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일본의 그 국립사회보장연구소와 국립인구문제연구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단체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해왔어요. 비혼 문제를. 왜냐하면 일본도 결혼과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는 사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편한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기에는 모든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개인주의 발달과 함께 혼자 살기 좋은 여건이 너무나도 이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혼율은 늘어날 수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인구 문제죠. 그러니까 혼인율이 줄어들면 이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미래에 이제 우리의 그 말하자면 노동인력, 미래의 납세자 그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은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해왔거든요. 우리는 제가 늘 여성가족부도 인구가족부로 바꾸고 인구 문제에 대해를 전담하는 청이나 그 기구가 국가에서 진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지적을 하지만은 뭐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인구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은 최근 28년 전부터 쭉 조사를 해보면은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5배 가량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남자들이 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간다고 보거든요. 그 일본이 그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이건 굉장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일본은 남자들이 더 결혼을 안 해요. 그게 여성들보다도 무려 많게는 5배, 4배 이렇게 가까이 더 높아요. 근데 이제 비혼도 종류가 있더만요. 제가 이제 쭉 좀 비혼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비혼을. 자발적 선택의 비혼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비혼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조금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재미있는 용어가 있는데 기생충 비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 비혼이라는 것은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평생 이제 부모한테 빌붙어서 그 부모를 뜯어먹고 그러니까 부모의 그 인프라 기반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기생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생충 비혼도 일본에는 그 만화가 있었대요. 그 비혼자들이 일본에 늘어나니까 그 현상으로서 부부한테 빌붙어서 사는 걸 기생충 비혼 이래가지고 기생충 비혼이라는 용어가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널리 또 이렇게 회자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도 기생충 비혼이 사실은 있어요. 저는 여러 명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나는 부모 악착같이 들러붙어서 살 것이다. 내가 왜 집을 나가? 이런 식으로 그 독립을 안 해요. 그 우리는 그 끝까지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끝까지 자식들을 AS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년되면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을 AS 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생충 비혼자들은. 그리고 집 있지.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가끔씩 아버지가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이 기생충 비혼이 제 주변에도 사실은 저는 여러 명 이렇게 보기도 봤고 기생충 비혼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또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비혼이 있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비혼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기생충 비혼. 이렇게 이제 이런 비혼 이제 현상이 있는데 이 비혼이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 혼인 건수가 엄청나게 줄었죠. 우리가 지난해에 2018년 무렵에 보니까 혼인 건수가 25만 7천 명이에요. 25만 7천 명밖에 결혼하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뭐 1990년 초로 올라가면 반토막 난 경우예요. 그 일본도 혼인을 하지 않지만 우리보다는 많이 높죠. 제가 일본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본은 지난해에 90만 건이 혼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 비율이 한 배 이상 조금 되니까 그런 걸로 따져도 일본은 우리보다는 혼인을 거의 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25만 명 하면 일본은 50만 명 정도 하는 거예요. 인구 비율을 따져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혼자들이 막 늘어나요.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여성들이 또 비혼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뭐 비혼이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비혼자들이 모여서 뭐 카페 같은 것도 있고 또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여성들은 특히 굉장히 취약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2014년에 송파 세모녀 동반 자살이 있었죠. 이번에 또 성북에서 네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여성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빈곤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해서도 누누이 새로운 여성 운동이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된다고 누차 주장을 했잖아요. 그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7년, 8년을 오래 살아요. 그래서 빈곤하면 더 빈곤한 거예요. 빈곤 기간이 길어서 그만큼 고통을 오래 받는 거예요. 폐지를 주면 더 오래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혼자들이 늘어나면은 앞으로 향후 우리도 사회 문제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북 내모녀 그 동반 자살처럼 그 내모녀도 전세에 월세가 100만 원인데 그 돈을 내질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직업이 없고 나이 들고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아주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초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혼도 우리는 앞으로 어떤 그런 이제 혼인을 점점 안 하니까 그러면은 그 비혼자들도 삼중고에 이제 앞으로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자기 스스로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부양해야 되고 잘못하면 가족도 부양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연로해서 돌봄을 해야 된다. 병이 들어서 간병을 해야 된다 하면 이것도 비혼자 몫이에요. 그래서 비혼자들은 잘못하면 삼중고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비혼 뭐 그렇게 그냥 무슨 유행처럼 외칠 게 아니라 이 비혼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단순히 뭐 김혜수가 비혼을 선언했네. 멋져. 아주 그냥 최신 트렌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지만은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간단지가 않고 그리고 설령 내가 비혼을 선언했다 쳐요. 그런데 인간에게서는 가장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연애 감정이고 사랑 감정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말릴 수도 없어요. 어느 한순간 바로 그냥 맞아버립니다. 사랑의 감정, 연애 감정.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낳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혼이다라고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그것도. 사람이 일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60이 넘어서도 사랑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싱글이라는 말이 좋아요. 그냥 싱글. 현재는 싱글. 사람 일을 누가 합니까? 내가 강력하게 나는 비혼이야 라고 주장하지 말고 나는 잠정적으로 비혼이야.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비혼이라는 그 또 일본식 용어인데 뭐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싱글 좋잖아요. 싱글이지만 나는 현재 잠정적 싱글이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느닷없이 온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느닷없이 팍 꽂혀요. 물론 그것이 유효기간이 좀 짧다는 것 뿐이죠. 물론 그것은 또 개인적인 또 일이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이 비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이 좀 토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주변에 싱글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비혼을 살 것인가? 자발적으로 살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살 것인가? 기생충 비혼이 될 것인가? 한번 저는 다각도로 한번 좀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 비혼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세라비였습니다.